지난 11월 5일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 가지 사건이 줄줄이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마이너스 2.85%.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이나 폭락한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수많은 투자자들의 불안감, 그리고 시장 전체의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숫자가 어떻게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걸까요? 이걸 딱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은 결과였거든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그날 시장이 겪었던 혼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모든 도미노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날 시장이 입은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5%나 빠지면서 4,00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2.66%나 주저앉았죠. 특히 투자자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던 건 장중에 코스피가 4,000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 아래로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수 하락, 그 이상의 공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시장의 패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락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자, 사이드카가 뭐냐고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주식 선물 가격이 너무 갑자기 떨어질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딱 5분 동안 멈추는 거예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죠.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진 시장에 잠깐 와 진정해 하고 숨 고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폭락의 방아쇠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당겨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미국에서 쓰러졌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다 건너 미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2.04%. 우리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나 크게 빠지면서 불안의 씨앗을 뿌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을 덮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 시장은 왜 흔들렸을까요? 그 중심에는 AI 버블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AI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 거죠. 이 불안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순식간에 우리 시장까지 번졌고요.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이익을 챙기려고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매도세가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4% 이상, SK하이닉스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두 거인이 흔들리니까 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요. 이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전체 시장을 그냥 끌어내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요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충격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파도로 증폭됐는지 그 열쇠를 쥔 특정 투자자 그룹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미국 시장 하락이 그냥 작은 불씨였다면 여기에 기름을 붓고 거대한 불길로 키운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매도세야말로 그날 시장 하락을 가속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도대체 얼마나 팔았냐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1조 원.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서 다 팔아치운 겁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시장에 치열했던 힘겨루기가 딱 그려지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방어해보겠다고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거대한 매도 압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 그래도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시장이 폭풍우를 몰고 온 먹구름들이었죠. 시장의 불안감 뒤에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째,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 너무 불확실해지니까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일단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즉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러다 외국인들 돈 다 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특히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는 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달러를 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 때 더 많은 달러를 손에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라는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니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의 지금 팔아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장 하락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린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락 사태를 두고 시장의 해석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이고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좀 더 우세한 시각은 이게 앞으로 닥칠 더 큰 변동성의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거시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어쩌면 험난한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는 우려죠.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하락은 단일 사건이 아닌 도미노 효과, 즉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그 시작은 AI 가치에 대한 미국 기술주 우려에서 비롯됐고요. 셋째, 여기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경제적 불안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긴장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시장을 이렇게나 뒤흔드는 지금, 우리는 과연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변동성의 시대에 들어선 걸까요? 어쩌면 이번 폭락은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